이들이 중요시하는 군사의 품목 순위로 지금 쭉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총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북한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0년 동계훈련 시작이 2021년 북한군의 행동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북한군의 행동 방향이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75주년 10월 10일 북한 당창건 열병식에 관련된 그 열병식 영상에 나왔던 부대들을 놓고 제가 2021년 북한군의 동계훈련 방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북한 열병식 영상을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명예기병대나 이러한 곽재용 소장이 인수하라는 이런 신규적인 부대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말이 등장했습니다. 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당중앙위원회 허위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앞에 지휘관들 한순철 상장이 인솔하는 이 지휘관들이 입은 이 복장 있잖아요. 이 복장은 김일성이가 6.25 전쟁 당시 입었던 전투복장하고 유사합니다. 원래는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은 저런 군복을 입은 거예요. 이러한 허위조들이 바로 인솔을 될 때 북한군의 지금 이번 열병식의 가장 특이한 점이 전투복장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경리국 부대도 국무위원회 경리국 부대도 개구리 복장을 입었다는 게 가장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북한군이 21년 군사전투훈련 방향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제일 처음에 말이 등장했죠. 그 다음 허위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경립부대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당중앙 사수라는 걸 의미하는데 말이 여기에서 등장이다. 평양시 한복판에서 말을 타진 않잖아요. 그러면 산악지대 이러한 별장이라던가 특히 백두산 쪽에서 많이 활동 중심에 김정은이 활동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호부대가 분명히 따로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병식 순위를 북한은 모든 것이 보면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1번이냐 내가 2번이냐 내가 3번이냐. 한국은 1등이 소개할 때도 1등이 거꾸로 나오잖아요. 3번부터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2등이 나오고 마지막에 1등이 나오잖아요. 북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1등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열병식 영상에서 이 순위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 허위부대가 앞에서 지금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 6번째로 등장한 게 1군단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1군단장은 박수일 상장이고요. 이 1군단이 중요한 거는 최전방지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여기에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앞에 5개 부대는 당중앙 허위부대에서 기마부대가 등장했다는 게 상당히 특색이고 그 기마부대는 양강도 쪽에서 활동이 많이 있을 걸 예상한다라고 볼 수 있고 1군단과 2군단이 그 다음에 연속 기본 주력부대에서 이 부대들이 등장한 거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강원도 최전방 지대를 이들이 중요시하면서 이들에게 최신 장비의 모든 복장을 갖추게 했다. 근데 이 복장은 실제 그 산악 부대들에게 다 공급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으로 뭐 보관하란다. 이후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군단이 나오잖아요. 1군단, 2군단, 4군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4군단 역시도 서해안 최전방 지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대들이라는 거죠. 그럼 북한군의 이러한 부대들 1군단과 2군단과 4군단의 가장 중요한 부대들 많이 나오고 5군단 역시도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5군단이 같은 강원도에 나오는데 왜 5군단은 나중에 나오냐라는 문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군단하고 2군단, 4군단이 거진 최전방 지대에 다 배치됐다. 1군단하고 2군단은 강원도 최전방 지대에 배치됐고 해군
4군단은 지금 서해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5군단은 강원도에서 조금 들어와서 5군단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해군사령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순위가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방 지역들 순위가 지금 이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해군사령부가 10번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9군단이나 7군단이나 특수부대나 전략군단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순위 지금 앞에 다섯은 최고 사령부 보위하는 보위 부대다 나왔고, 그 다음에 6번째 나온 게 지금 1군단, 2군단, 4군단, 그 다음에 5군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사령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략군 부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2021년 방향은 지금 전략군 부대의 뭐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좀 제대로 알고 말하십시오. 전략군 부대 이 순위가 진짜 북한군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대들은 100% 대한민국을 향한 최전방 부대에 배치됐다는 게, 이것이 지금 가장 팩트라는 겁니다. 전략군 부대에 나온 다음에 특수작전 부대가 나왔습니다. 전략군 부대가 제일 원래 진짜 중요하다면 전략군 부대는 1군단, 2군단 앞서 먼저 나와야 됐습니다. 최고사령부 보위 부대 이후에. 그런데 전략군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는 12번과 13번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저격 부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7군단, 9군단, 군사대학 지금 다 빠졌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북한은 1순위부터 시작을 하는 이 순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상저격부대. 자, 전략군 부대, 특수작전부대, 그 다음에 지상저격부대, 해상저격부대. 대자가 인사를 한다. 그만큼 소규모의 인원들이 이거를 많이 인솔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은 계속 나가고 있고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5개는 최고사령부 보위부대다 하면 6부터 다시 11번까지는 공군부대까지 다 나왔습니다.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순위로. 그 다음에 지금 12번부터는 전략군 부대부터 등장하면서 특수작전부, 작전부대, 그 다음에 경보병 부대까지 지금 17번까지 다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가 북한군이 중요시하는 순위부터 지금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1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북한군의 특징입니다. 경보병 부대나 지상작전부, 그리고 고사포병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9군단이나 나머지 군단들은 아예 등장을 못하고 고사포병 부대가, 여성 부대가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중요시하는 군사의 품목 순위로 지금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가장 중요했고, 열병식 이 영상을 제가 공개할 때도 바로 그래서 이 부분 중요했습니다. 수도방어 군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사포 나온 다음에. 왜 이게 수도방어 군단이 그 다음에 나오냐? 고사포는 하늘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군 헬기라던가 공군력이잖아요. 대한민국 공군력이나 미군의 공군력.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딘 줄 압니까? 보십시오. 3군단 나왔습니다. 3군단 남포주둔이잖아요. 서해안을 이만큼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4군단도 아까 그 서해안 연선이기 때문에 4군단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전략군 부대나 이러한 중요한 부대들이 딱 지나간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3군단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지금 7군단 한경남도가 이제야 등장을 합니다. 7군단 한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허리잖아요. 허리. 그리고 심포를 중심으로 해서 경수로 건설이라던가 흥남항이라던가 주요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군단이 먼저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8군단이 등장. 이제부터는 국경 쪽이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군의 모든 훈련 방향, 전략군 부대나 특수작전 부대가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북한군이 중요시 여기는 부대들은 앞선에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9군단이 등장을 했죠.
구군단 함경북도가 어찌 보면 북중 국경의 가장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내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군단 양강도가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이 양강도가 9군단 지구사령부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10군단으로 지금 다시 재개편을 김정은이가 한 거고, 그런 10군단이 개구리복을 입고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북중 국경부터 이제는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륙의 그 안에 중심에 있는 군단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의미하죠. 12군단 상당히 좀 의미 깊은 부대고, 그 다음에 산악포병부대. 산악포병부대도 그 다음에 다 등장을 했는데 12군단, 10군단, 9군단 그리고 산악포병부대가 대체로 국경 쪽을 지금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악포병이라는 게 산악으로 포를 끌고 올라가서 좀 하는 그런 전투부대를 완전히 따로 구성을 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탱크가 나왔고,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북한군이 이 영상이 가장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북한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대들은 결국은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순입니다. 3군단이 요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3군단이 지금 훅 뒤로 쫓겨났어요. 남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어디나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략군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작전부, 그 다음에 뭐 저격부대들이 줄줄이 다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가 그 앞쪽에 있었구나. 4.25 기계화 보병 사단이라던가 뭐 8.15 훈련소 이런 기계화 보병 부대들은 이제야 지금 등장을 합니다. 한참 뒤죠. 그럼 이들의 군사력은 가진 의미가 뭘까? 실제 부대들에 많이 알려진 거는 뭐 8.15 훈련소 1단 유사시에, 제가 그때 당시 구사복무 배울 때에도 1단 유사시에 남조선을 밀고 나갈 때,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남조선을 밀고 나갈 때 1제대는 기계화 부대가 서고, 2제대는 보병이 서고, 3제대는 기계화 장비와 보병이 함께 밀고 나간다. 이것이 8.15 훈련소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15 훈련소의 군사작전이 과연 현실화 가능성이 있냐? 라는 문제를 이제 와서 이들이 다시 되짚어 본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들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면 1군단과 2군단, 5군단, 4군단, 그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제일 중요한 건 이 6개 부대라는 겁니다. 북한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 6개 부대, 그 주둔 부대가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하게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걸 저는 의미를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다 정찰병 부대라든가 이런 소규모 부대들을 이들이 퍼포먼스 형식으로 종대 구성으로 이렇게 지금 다 등장을 한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앞쪽에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전자작전 교란 부대. 이 부대는 서울이 볼 부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군이 지금 21년 동계훈련 방침, 북한군의 21년 동계훈련 방침은 최신 21세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분명히 했지만 주둔 부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분명하게 선을 가르고 다시 교통 정리는 분명히 했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대들이 나오는 순서가 공급 순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급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그 부대들의 지위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화학병 부대 지금 등장을 했고, 근데 실제 활용은 상당히 하기 힘든 형식적인 우린 이런 부대가 있어 라고 퍼포먼스식의 부대들은 지금 다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작전 교란 부대도 과연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2021년 북한군 동계훈련 방향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군의 동계훈련 부분은 분명하게 의미는 있습니다. 그들이 해마다 이 동계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긴장을 놓지 않고 살게끔,
우리는 분단된 나라다. 우리는 언젠가는 조국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말하는 적화통일의 방식으로 침략자를 몰아내자 라고 전투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냐? 대한민국은 지금도 계속 평화 위주로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우리는 조국 통일을 하자 라고 말하고 있고, 북한은 아직도 전투, 전쟁, 누군가는 때려부시고 몰아내고 우리 조국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하자. 저들이 말하는 건 그 대화 속에는 전쟁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남북대화의 모순점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아직도 조국 통일,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 통일을 하자. 그럼 몰아내는데 그냥 몰아내냐고. 말로 몰아내냐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전투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해마다 진행하는 이 동계훈련에 북한 군뿐 아니라 민방위 이 영상 지난번에 올렸는데 별로 크게 조회수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회수를 떠나서 제가 제목을 좀 잘못 달았나 싶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훈련 방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제목을 그렇게 돌려놓은 것도 있지만, 민방위 그냥 훈련 방법이 아니라 동계훈련이 시작된 이 시점에 전체 북한이 그렇게 군사훈련에 동원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동계훈련 방향은 이렇게 최전방 중심의 대한민국을 여전히 그들은 주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적 중심의 그 경계 분단선을 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최고의 보류로 남북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그들이 실전에서 움직이는 것은 최고의 보류로 지키는 것은 DMZ-를 중심으로 한 최전방 연선이라는 거, 북한이 공개한 이 열병식 영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